안녕하세요. 김의 나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금방 읽진 않았고 한 몇 주에 걸쳐서 그냥 조금씩 읽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 책 김의 나라. 혹시 마이테자라고 아시나요? 마이테자? 마이테자는 그 신 그 신라의 그 태자죠, 태자. 마지막 태자인데, 신라가 그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라가 고려한테 흡수가 되죠.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 왕입니다. 그 경순왕은 이제 후백제 견훤이 세운 왕이죠. 그런데 그 경순왕은 마지막에는 그 신라 경주에 묻히지 못하고 그 경기도 연천인가 거기에 묻혔죠. 예, 아무튼 그 마이테자는 이제 경순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이테자는 그 신라가 고려에 합병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소설책이에요. 소설이라서 어 그냥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읽으면 좋습니다. 이 책 그대로 역사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 마이테자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 마이테자가 강원도 그 금강산에 가서 이제 삼배 옷을 입고 거기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신라 고려사를 보면, 아니 고려 그 삼국사기를 봐도 신라는 부흥운동에 대한 뭐 설명은 없는데 아마 고려 시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가 들어와서 신라 부흥운동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고려의 왕건이. 그리고 또 발해가 또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발해의 그 마지막 태자 그 대강연이 이제 발해 유민들을 데리고 고려로 오죠. 고려 왕건이 되게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태조 왕건은 그 중국한테 발해와 고려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당시 발해랑 고려는 거의 뭐 이렇게 동질감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신라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고구려 더 옛날로 넘어가서 고구려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 유민이 한 20만여 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죠.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도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당시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인구가 3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 당나라에 20여만 명 가까이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자국사면은 스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 350만의 고구려 인구 가운데 한 50여만 명 이상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신라로도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남은 300여 명이 발해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이고 다수가 말간인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의 대부분의 고구려인들은 발해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고구려인이 소수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발해는 그 일본하고도 외교 관계를 많이 했죠, 초반에. 예, 그래서 일본하고는 고려국으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설명을 했고, 또 일본 서기를 보면은 발해인 사신이 왔을 때 신라 유학생을 통역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발해 말이 신라 말하고도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도 추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도 일본 당시 이제 신라 해적들이 또 일본에 또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발해 자신이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일본한테 붙잡혔는데 그 신라 해적으로 착각을 한 거였죠. 복장을 봐도 언어를 들어도 신라 사람으로 착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발해 역사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좀 발해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해 남경이 또 북한에 있잖아요. 예. 좀 이야기가 좀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튼 이 김의 나라, 이 김이라는 게 바로 신라 김씨 왕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테자가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마이테자가 여진 쪽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후손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책 보면은 김일제의 후손 김일제 하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라는 그 흉노족의 후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국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있잖아요. 한 나라가 이제 중간에 왕망이 신나라를 세워서 그 전을 전한 그 신나라는 15년인가 만에 멸망하죠. 그래서 후한 이렇게 되는데 그 신나라 왕망이 원래 김망 성씨가 이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망의 그 왕족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라로 넘어왔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여기 나오네. 김망, 신나라 건국, 김일제, 김당 뭐 이렇게 해서 신라 이제 김씨 왕족들이 나오고 문무왕, 뭐 경순왕, 김일이 이제 마이태자 이름이 김일입니다. 김일이 이 책에서는 그 왕건의 딸인 낙랑공주랑 결혼해서 김한보를 낳았다고 하는데, 예, 김한보, 그리고 김국수, 김고을, 김오곤의, 김행리바, 김아골타. 이 아골타가 바로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김아골타에 이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아마 아마 애신강라 누르하치가 김일의 한 22대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누르하치가 이제 후금을 세우죠. 청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씨가 청나라 왕조의 성씨가 보면 애신강라죠. 애신강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라고 하잖아요. 부위가 성이 애신강라입니다. 네, 애신강라가 그 신을 사랑하고 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애신강라. 근데 이걸 우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라라고 써져 있다는 게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기억하라라고 풀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애신강라가 이제 만주어로 하면은 뭐 금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책은 되게 흥미진진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한 절반까지는 아직 마이테자가 그 고려를 떠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고려를 떠나고 이제 김한보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그 완한 여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진족들을 이제 통일을 해서 금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그 요나라를 물리치죠. 그리고 송나라도 수도 그 개봉을 함락시켜서 이제 송나라가 남송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웅은 이순신이잖아요. 중국의 영웅은 뭐 악비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악비가 이제 금나라
남하하는 데 많이 막아냈다고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보면 금나라는 이민족이냐? 그렇게 보면 또 금나라를 이은 후금 청나라도 이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악비를 더 이상 숭상하지 아니하고, 내전이다, 내전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나라도 자기네 역사라고 보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금나라하고 우리 민족하고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역사서, 뭐 삼국사기에서도 나오고 중국 사서에서도 그 금사를 봐도 나오잖아요. 금사를 봐도 아골타는 신라에서 나왔다, 뭐 고려에서 나왔다라고도 하는데, 당시 이제 뭐 고려나 신라나 그 신라가 고려로 합병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주, 뭐야, 청나라 역사, 뭐 만주 원류군가, 그 책에도 그 금나라의 그 금은 신라의 김씨에서 따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 학계 25사에서는 그 흠정 만류 원류거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청나라에서 만든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진국이 나옵니다. 진국이라는 사람은 이제 방송국 PD인데, 그 마이태자의 그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마이태자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금인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건데, 금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이제 금동판 불상인데 월지에서 출토된 겁니다. 그 금인에는 이제 애신강라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마이태자 후손들이 신라를 잊지 말자, 그래서 신라를 다시 세우자, 그런 사명감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보면은 경주 그 도제 기마 인물상을 보더라도 동복이 있어요. 동복은 이제 북방민족이 쓰던 건데, 그리고 뭐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도 있지 않습니까? 김수로 왕도 이제 흉노의 후손이라고도 하는데, 신라의 그 김할지하고 그 가야의 김수로도 그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뭐 형과 뭐 동생이 이제 한반도 남부로 가가지고, 아무튼 좀 흥미진진한 내용이라서 구매해서 한번 읽어봤고요. 이 김의 나라가 뭐 드라마나 좀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라 한번 경주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 대륙백제설이 있잖아요. 또 대륙신라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의아했던 게, 고구려랑 신라, 백제가 한반도에 딱 갇혀 있었다는 게 아니, 이렇게 조그만 나라였는데도 그 문화재를 보면은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구려의 강개토 태왕이라고 하는데, 강개토 뜻이 뭡니까? 땅을 되게 크게 넓혔다는 건데, 그래봤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요동반도 요서 지역까지도 못 가거든요. 그러고도 광개토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백제도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라의 경주처럼 그런 수도 궁궐 유적지가 발견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너무 백제 문화재가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령왕릉이 그 양나라의 그 무덤 양식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 양나라는 50년밖에 안 된 나라거든요. 오히려 양나라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라도, 예,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오늘은 이 김의 나라라는 책에 대한 평을 한번 읽어봤고요. 예, 나중에는 이제 금인을 찾았다는 뭐 연락이 오고 끝났는데,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금나라랑 그 청나라 또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다 라고 인지를 하면 좋겠고요. 뭐 만주어도 우리나라랑 어법이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만주어를 다시 되살린 것도 조선왕조실록 세종이 남긴 기록물을 배경으로 해서 만주어를 다시 되살렸다고 하잖아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면은 만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은 만주어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네 역사라면 살려야 되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